이번 시간은 페이지 458페이지 소방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분야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에 큰 화재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거의 두 문제 유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는 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지하는 경보설비라든지, 그리고 소화활동이라든지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소화활동설비 등등 여러 가지 설비를 합쳐서 소방설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절 개요 부분에서는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서 첫 번째 소화의 원리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소화는 거기 보시면 냉각 소화의 개념이죠. 냉각. 보통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야지, 발화점에 도달돼야지 화재가 발생되니까 물이나 가스 이런 걸 활용해서 냉각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소화가 있고, 대표적으로 물이라든지 가스들 사용하는 것들이 냉각소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식소화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게 질식소화죠. 간단히만 공부하시고, 이것은 시험에 출제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제거소화. 가연 물질이 있어야지 화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 그리고 희석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한다든지 또는 가연 물질을 희석시키는 이런 소화가 있고요. 그리고 억제소화, 부촉매 작용인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서 하는 억제소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화재의 분류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분류적인 측면. 화재의 분류에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 화재하고 일반 화재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2번 유류화재, 3번에 이 전기화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기화재. 아마 색을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는 종이나 이런 일반적인 목재류와 같이 화재 후 재를 남기는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하고, A급 화재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화재를 B급 화재, 전기화재를 C급 화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분말소화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A, B, C 써놨어요. 근데 이 A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백색 바탕에 A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B급이 항색 바탕에 B 써놨고, 청색 바탕에 C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관리 실무에는 출제가 됐고, 현재 우리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에 소방시설의 분류가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이 분류적인 측면. 소방시설의 분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을 여기에서 2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요.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령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설비는 보통 이 소화약제나 이런 걸 해서 이 불을 끄는 설비들이 소화설비가 되는데, 이 소화설비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소화자가 다 붙습니다. 소화기, 간이용 소화용구, 자동 확산식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다 붙는데, 유일하게 붙지 않는 것이 바로 스프링쿨러 설비죠.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죠. 이것만 제하고는 다 소화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5번에 보시면 제가 항상 5번 위주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소화활동설비.
이 소화활동설비만 완벽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소화활동설비. 이것을 알면 다른 분류를 할 때 계속 여기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활동설비는 하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된 설비가 소화활동설비인데, 뭐 대표적으로 6가지를 하기 힘드신 분은 4가지만이라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연설비가 나옵니다. 제연설비. 이 제연설비는 보통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전실 부분에. 보통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방화문 하나가 설치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하열이 이 계단을 못 가게 처리해 준 것이 피난 계단입니다. 근데 특별 피난 계단은 연기까지 계단으로 가지 않게 처리해 준 거죠. 그래서 계단의 부속실 전실에서 연기를 빨아내는 제연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다. 그래서 계단으로 연기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준 계단이 바로 제연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빠르는 거.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자, 이 연결 송수관 설비 개념하고, 연결 살수 설비하고, 3번에 연결 살수 설비하고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의 차이점은, 연결 송수관 설비는 둘 다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소방차가 와서 이 송수구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면 배관을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여기는 저걸 설치해 놨습니다. 이 각 층마다 방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배관에서 그 부분에 살수 헤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수 헤더가. 그래서 살수 헤더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서 살수 헤더에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형태가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그 반면에, 자,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방수구에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체결해야 돼요. 소방호스 체결해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서 불을 끄는 설비가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소화제는 살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의 방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 이 연결 송수관 설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 비상 콘센트 설비. 그래서 앞전에도 이 비상 콘센트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경보 설비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 자, 비상 콘센트 설비라는 것은 비상시,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상 콘센트는 보통 11층 이상 층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 설비를 나오더라도 답은 여기서 됩니다. 그럼 얘 아니면 얘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경보 설비 다루면서 비상 콘센트 가지고 이제 답을 유도시켰고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8에도 제가 요걸 이 소활동 설비를 잘 봐두자 했죠. 여기서 답이 됩니다. 앞으로 시험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62페이지 보시면 제2절 소화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2절 이 소화 설비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화기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화기적인 측면. 소화기 보시면 먼저 소화기는 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화기 관련돼서는. 그래서 일단은 각 층마다 이제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소방 대상물 각본 보행거리로 따집니다. 소화기는 이 직선거리, 수평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걷는 거리로 따지게 됩니다. 보행거리. 그래서 보행거리로 기본적으로 20m 이하가 대형 소화기일 때 30m까지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높은 곳에 설치하면 힘드니까 바닥에서 1.5m 이하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1.5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소화기 설치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화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설치하라는 겁니다. 지정문화재는 한번 타면 끝나죠. 그래서 일반 지정문화재나 이런 것은 일반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면적과 관계없습니다. 터널 인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방용 자동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주방용 자동 소화기 자동 소화장치 설치하는 거.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보통 후드 윗부분에 보면 가스를 이제 액상 그걸 갖다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상. 그래서 보통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부분에 보시면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용 이 자동 소화장치는 옛날에는 굉장히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하고 이 공동주택 중 이 아파트하고 보통 일반적인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우리가 설치합니다. 30층 이상, 자, 이 오피스텔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만약 25층짜리 오피스텔이면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하고 이 두 개의 모든 층에 우리가 설계하라고 설치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주방이나 사실 오피스텔도 요새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거의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층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가스레인지 위에 뭘 잘못해 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액상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발사함과 동시에 작동하면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전담 밸브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시면 그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 대상 하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한번 해 두십시오. 그러면 분말 소화기하고 포말 소화기는 서로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포말 소화기가 있고 분말 소화기. 포말은 액상이죠. 액상에 거품을 덮으시어서 하는 게 포말 소화기고, 분말은 가루죠. 그래서 차이점이 두 개점. 이거는 거품을 덮으시는 거, 이거는 가루죠. 가루를 안에 넣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포말 소화기의 소화 원리는 바로 질식 소화하고, 포말은 질식 소화하고 냉각 소화,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주는 이 질식이 됩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뭐 두 가지 되겠죠. 질식 소화하고 가루 딥시니까. 그리고 억제 소화가 일부분 됩니다. 억제 소화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말 소화기는 A급과 이런 B급 화재는 됩니다. A, B급, A급과 B급 화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급 전기 화재는 안 됩니다. 거품을 뒤부시기 때문에 C급 화재는 안 됩니다. 근데 분말 소화기는 보통 이 질식소화 액체에서 얘는 A, B, C급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보시면 A, B, C 써놨습니다. 근데 분말 소화기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분말 소화기보다는 할로게놀 소화기인 하론 소화기를 하나 집에 장만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설비, 탄산가스를 발사해서 질식소화하는 게 이산화탄소겠죠. 근데 이산화탄소 설비는 A, B, C 다 쓰고요. 근데 이산화탄소 설비는 조금 주의할 것이 겁니다. 그러면 보통 탄산가스를 발사하니까 질식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는 거의 냉각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석돼서 희석소화의 원리도 활용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 설비는 마그네슘 창고는 써서는 안 됩니다. 탄산가스는. 그리고 거기 할로게나물 소화기가 나옵니다. 할로게나물. 그래서 하론 소화기라고 합니다. 할로게나물 소화기를 하론 소화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론 소화기의 소화 원리는 바로 억제 소화가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소화시키는 억제 소화가 주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 소화됩니다. 하론 소화기 냉각 소화됩니다. 근데 하론 소화기는 처음에 제작된 거는 BC급에 BC급 화재에 사용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C급 다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론 소화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사실 때는 A, B, C 다 써놓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료화재하고 전기화재에 사용되는 전용 하론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C급에 다 사용되는 화재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실 때는 ABC급 다 사용되는 소화기를 사주셔야 됩니다. 그 측면 간단히 한바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체적으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안전기준이니까 출제됐더라도 계속 그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를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방대원들의 전용 설비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개념은 페이지 466페이지 보시면 옥내 소화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호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새 호스릴 방식도 있죠. 그러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제일 먼저 수원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수원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수원 저수량 개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수원 개념에서 수원을 얼마나 할까요? 수원 저수량. 수원 저수량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때 N우 사용 개구 수는 합산이 아닙니다. 각 층의 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합산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됩니다. 개수를 대입하는데 그 개수가 5개 이상 시는 5개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4개를 대입합니다. 각 층의 합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층에 뭐 3개, 2층에 4개, 예를 들어서 3층에 3개, 여기도 3개, 여기 2개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다 합산해서 5개 이상이니까 5개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니까 4개가 대입이 돼야 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합산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때 2.6 세제곱미터는 보통 방수량에다가 리터 범인에다가 법정 저수량을 곱한 거예요. 소방에서 법정 저수량은 자, 이것이 20분이 기본입니다. 20분. 그래서 어떤 층수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 법정 저수량은 20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량, 최소 방수량 130리터 범인에다가 곱하기 20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00리터가 나오겠죠. 2600리터. 그래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2.6 입방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층 건물이 되면 불을 끄기가 힘듭니다. 그럼 고층의 경우는 이 2배인 40분이 돼요. 법정선이. 그러면 초고층 50층 이상, 30층 이상일 때는 40분이 되겠고, 50층 이상 초고층이 되면 60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 저수량 관음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조는 소방설비 전용 수조로 해야 되죠. 수조는 소방설비 전용으로 해야 된다. 설비 전용, 자, 이 수조로 해 주시면 다른 거하고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압 송수장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압 송수장치. 자, 물을 압력을 가해서 송수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압력이 있어야지 물이 분사돼서 불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하면 못 꺼져. 보통 가압 송수 장치는 뭐 원칙은 거의 대부분이 펌프로 이 가압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가압 송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압 수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옥내 소화전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제 노즐 선단에, 그래서 이 가압 송수 장치와 관련돼서 1번에서 자, 노즐 선단의 이 방수 압력 개념하고,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0.17메가파스칼. 이때 방수량은 130리터 범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잡는 것은 바로 130리터는 요 압력일 때입니다. 요 압력일 때 요거라는 겁니다. 130. 그 압력이 커지면 방수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요거 가지고 3번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이 개념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노즐 선단에 방금 0.7을 초과할 때는 감압 장치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 압력 요걸 잡고 있는데 혹시나 0.7 메가파스칼 압력이 초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과할 때는 감압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 장치를 설치하라는 거죠. 감압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 압력이 0.7메가파스칼 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압력이 커지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막 잡고 또 딸려 다녀야 됩니다. 소방호수에. 그래서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민들도 불을 끌 수 있는 설비가 바로
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펌프의 토출 옥내소에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의 곱한 이상 되도록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토출하는 만큼 펌프의 토출량은 나중에 이거죠. 이것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뽑으니까 이거 양만큼 토출량이 돼야지 방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은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3번. 자, 3번 개념은 펌프가 있을 때 흡입척하고 토출척의 압력 측정하는 게 다르다 했죠. 그러면 흡입척하고 토출척에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흡입척에서 이 흡입 쪽에서는 여기에는 뭐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토출적에는 압력계예요. 토출적에는 압력계고 흡입척에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보통은 일반적으로 펌프 가지고 가압 송수에서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압 송수 장치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보통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가 됐을 때 4번에서는 혹시나 거기에 이 기억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가압 수조를 이용해서 가압 송수를 하더라도 방수량이나 방수 압력을 최소한 20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네. 그래서 여기에서 법정 저수량의 기본이 법정이 기본이죠. 압력이든 이런 것은 다 20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수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고층이다 또는 초고층이다 이런 30층 이상, 50층 이상 이런 조건이 안 나오면 기본은 소방은 20분 베이스로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관 쪽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네 문제가 현재 출제됐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는 배관 쪽이 가장 적게 출제된 유형입니다. 3번 배관등 부분 있죠. 여기가 가장 적게 출제된 부분이 배관등에 해당이 돼요. 그럼 배관등에서는 기출된 것이 4번 그 퍼센트 가지고 낸 거. 여기 4번 가지고 그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끝났습니다. 틀린 지문이 또 틀렸어요. 계속 답이 돼야 되는데. 계속 답이 되면 계속 가는 거고요. 출제했는데 답이 안 되고 그냥 옳게 하면 그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혹시 언급이 될 수 있는 것이 배관등과 관련돼서는 2번이 혹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2번과 관련돼서. 그래서 펌프의 토출적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 세크, 초당 4m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 그럼 간격이 커지면 유속은 늘어지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간격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관인 주배관이 있을 거고 수직배관이 있을 거고 수직배관, 이 수직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직배관에 나가는 지관, 가지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배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수직배관에 구경하고 가지배관에 구경. 그러면 가지배관은 호수 구경하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자, 주배관의 최소 간격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해 두시면 된다. 자, 이 수직배관은 기본적으로 주배관은 50mm 이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땐 예외를 두고 있다.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일 경우 이럴 경우는 32mm 이상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자, 최근에 소방호스 거기 옥내소화전 소방호스 그것을 갖다 이렇게 펼치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릴에 감는 형태. 그러면 우리가 낚시도 이렇게 릴에 감죠. 둥근, 자, 여기에다 릴에다가 감는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호스릴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지배관은 기본적으로 40mm가 기본이죠. 40mm 이상으로 해주시고, 40mm를 보통 하고 있죠. 근데 이때, 호스릴 방식일 때는, 이것이 25mm가 됩니다.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 가지배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호수 구경하고 맞춰야 돼. 표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이제 이 밸브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 소방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앵글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이제 소방 호스가 여기 호스가 체결돼야 되거든. 이 호스가 기본적으로 40mm로 가거든요. 호스릴 방식일 때 25mm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호수 구경하고 이 가지배관의 간격하고 동일 간격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소방과 관련된 건 거의 적색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함하고 방수구 등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면 함과 방수구 등에서 시험 나온 것은 2번에 보신 표시등에서 나왔는데 그 표시등에 나오는 시험 출제된 규정은 타 법령으로 넘어갔어요.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거기 기억에 보시면 표시등의 성능 인정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접합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다른 법령에다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거는 4번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4번에서 그 1번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가 나오죠. 그래서 옥내 이 소화전 이 방수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방수구. 그래서 기억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한다.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별표 1이 바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의 용도 분류에 해당되면서 건축법을 전면 적용받고 있는 건축물이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소방 대상물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때려 제거를 하면서 화재의 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 특히 이런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지정이나 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방관들이 직접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불을 끄라고 해야지만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해야 돼. 특정 각보로부터 하나의 옥내소의 수평거리. 그래서 수평거리 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옥내소화전은 방수구에서 첫째주로 수평거리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m 이내에 들어오도록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나오죠.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의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m 이하의 방수구가 설치돼야 돼. 1.5m 이하. 그리고 디귿의 호수 구경이 나오죠. 호수 구경은 옥내 소화전만 제하고 나머지는
소방 호스인 65mm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만 일정을 잡고 틀립니다. 그래서 호스 구경은 40mm이고 호스릴 방식일 때 2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호스 구경을 65mm로 통일해 놨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노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쉬운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개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466페이지 앞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진공계, 연성계, 체질 운전, 가압수주에 대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옥내 소화전을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정을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모든 층에 우리가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제곱 이상이거나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거소 바닥 면적 600층 이상층의 모든 층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수하고 제한이 없을 때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층이나 무창층 이거는 힘들죠. 그래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그리고 층수가 4층 이상일 때는 바닥 면적 600입니다.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바닥 면적이 커지면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죠. 근데 이거는 다 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1번 정도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옥외 소화전 설비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가 딱 두 문제예요.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가 딱 나왔던 것은 수원의 저수량하고 설치거리, 수평거리 40m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옥외 소화전 설치 대상은 옥외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보통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1, 2층 바닥 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이거는 연면적까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1, 2층.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쉽게 불을 바로 이게 호스를 체결해서 실외에서 1, 2층의 하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한 것이 옥외 소화전이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로 따집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외 소화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 소화전에서 알아야 될 건 딱 4가지 사항을 아셔야 되는데 이미 2가지는 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겁니다. 수원 저수량. 수원 저수량은 7세제곱미터 곱하기 NO 하면 되는 NO는 2개 이상 시 2개로 봐줍니다. 그래서 14가 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설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냈고요. 수평거리. 그래서 이거는 40m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낼 수 있는 것이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적인 측면. 방수 압력은 0.25MPa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되고 이때 0.25MPa이란 방수 압력에 대해서 그때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는 기출이 됐고요.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페이지에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가압송수장치의 1번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번에 보면 펌프는 전용으로 해야 돼요. 펌프는 전용으로 하고, 근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소화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그리고 뭐 3번은 똑같습니다. 토출척은 압력계고 흡입척은 연성계나 진공계. 그래서 보통 유량이 변성이 뭐 상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연성계나 진공계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저 앞에서 서징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략히 보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알아둘 것이 호스 구경. 호스 구경은 옥내 소화제만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65mm라고 했죠. 소방 호스에 통일을 시켜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두시고, 소방 것들은 거의 전용이 기본 베이스로 간다는 것을 뭐 배관이든 펌프든 수조든 거의 기본이 전용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요 부분과 소화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설비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동식 소화 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